자, 삼국지 강의가 7부를 맞이했습니다. 6부에서는 유비가 익주를 손에 넣은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유비의 익주 정복을 들은 조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익주와 붙어있는 한중부터 공략하기로 합니다. 한중의 장로는 방덕이라는 장수를 앞세워 조조에게 대항합니다. 방덕은 마초의 부하였는데 마초가 유비를 막으러 출진했을 때 병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로 밑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덕은 맹장이었고 조조군을 상대로 선전합니다. 조조는 이런 방덕을 부하로 삼고 싶었고 장로의 부하를 구워 삶아 장로와 방덕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방덕은 공을 세우기 위해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조군에게 붙잡힙니다. 조조는 방덕을 설득하여 부하로 삼습니다. 방덕을 잃은 장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한중은 조조의 손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유비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익주를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조의 공격을 받으면 막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비는 송건과 형주의 소유권을 두고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조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송건에게 형주 일부분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조는 한중의 부하를 남기고 송건을 상대하러 갑니다. 조조와 송건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 후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고 유비는 그동안 군사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부하 하우영과 장압이 지키고 있는 한중을 공격합니다. 하우영과 장압은 둘 다 알아주는 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압이 공격해온 장비를 상대하러 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그동안 무력에만 의존해오던 장비는 적을 속이는 계책까지 사용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승기를 탄 유비는 황충을 앞세워 한중을 공격합니다. 조조군 장수들이 황충을 막기 위해 출진하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하우여는 수비에 치중하여 황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유비군의 새로 합류한 천재 전략가 법정의 계책에 당해 결국 황충에게 목을 베입니다. 그렇게 한중은 유비의 손에 떨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바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렇게 유비와 조조 간에 일진일퇴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유비는 한중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기에 수비에 치중합니다. 결국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후퇴하는데 이때 나오는 고사성어가 계륵입니다. 먹어보면 별로 얻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한중에 대한 조조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유비는 조조와의 승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고 제갈량은 유비에게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건의합니다. 유비는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제갈량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유비는 한나라를 구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에 황제가 아닌 그 아래인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관우는 크게 고무됩니다. 그리고 형주의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군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오는 관우를 조조군의 맹장 조인이 막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관우의 엄청난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고 성에 틀어박혀 조조의 지원군을 기다립니다. 조조는 빠르게 지원군을 편성합니다. 총대장으로는 초창기부터 자신을 따른 유능한 장수 우금을 임명합니다. 그의 부장으로는 새로 합류한 방덕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우금과 방덕은 조인을 구원하기 위해 출진했고 바로 관우와 맞붙습니다. 우금은 직접 나서는 대신 방덕을 내보냈고 방덕은 관우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무용을 선보입니다. 그러던 중 방덕이 쏜 화살이 관우의 팔에 박힙니다. 부상을 입은 관우는 후퇴했고 방덕은 추격하고 싶었으나 우금이 후퇴를 명령합니다. 우금은 복귀한 방덕에게 관우가 보통 얘기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가자고 말했지만 방덕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라 분통이 터졌습니다. 관우는 방덕이 쉽게 제압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우금의 군대가 골짜기에 자리 잡은 것을 보고 수공을 준비합니다. 그는 둑을 쌓아 광물을 막았고 시기 좋게도 비도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둑을 터뜨리니 우금의 군대는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습니다. 미리 배를 준비했던 관우는 배 위에서 사정없이 우금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린 우금이 제대로 저항 한 번 안 하고 항복을 받아달라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관우는 죽일 가치도 없다면서 우금을 포로로 잡습니다. 반면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어 결국 관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투항하라는 관우의 말을 거부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관우는 천하를 뒤흔드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도읍을 옮기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만류하고 대신 송건과 손을 잡자고 합니다. 송건은 유비가 점령하고 있는 형주를 계속 탐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조와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송건은 동맹이었던 유비를 배신하고 관우의 후방을 급습합니다. 후방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미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주 시절부터 유비와 함께했으며 여동생이 유비의 부인이었기에 인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 한 번 안 하고 송건군에 항복해버립니다. 그렇게 관우는 한순간에 후방을 잃었고 조조군의 맹장 서왕의 공격을 받아 후퇴하게 됩니다. 조조군과 송건군에게 앞뒤로 포위당한 관우는 익주로 후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다리고 있던 송건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송건에게 처형당하며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관우를 죽인 송건은 그렇게 형주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가 분노할 것을 알았기에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냅니다. 즉, 유비의 분노를 조조에게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런 송건의 의도를 간파했고 오히려 성대하게 관우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위기가 지나갔지만 조조는 몸져 눕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조조의 뒤는 그의 아들 조비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위나라를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유비에게 망한 한나라 부흥을 위해 황제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비는 몇 번 거절했지만 신하들이 몰려와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유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총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관우의 복수를 누구보다 갈망했던 장비는 출진 준비를 위해 부하들을 탁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하들을 채찍으로 후려 갈깁니다. 장비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하들은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암살합니다. 그렇게 장비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장비까지 죽었다는 소식에 유비는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출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송건군을 공격합니다. 초반에는 유비의 기세를 송건군이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두니 송건도 겁에 떨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건은 육손이라는 장소를 총사령관 자리에 앉힙니다. 육손은 죽은 주유에 버금가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기세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전군의 수비에 치중할 것을 명령합니다. 유비는 송건군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렇게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여름이 되었고 유비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진영을 숲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육손은 기회를 포착하고 전군을 동원하여 유비군을 화공으로 공격합니다. 숲에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유비군은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육손의 거센 추격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자룡이 나타나 유비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군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비는 패배의 충격으로 몸져 눕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제갈량을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유선을 부탁하면서도 만약 재주가 없다고 여겨지면 그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유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비는 세상을 떠납니다. 유비가 죽은 후 송건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오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천하는 조씨의 위나라, 유씨의 총나라, 송건의 오나라로 나뉘어져 진정한 삼국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관우가 천하를 뒤흔든 이야기부터 유비의 죽음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편은 마지막 편으로 제갈량의 출사표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